안녕하세요. 반바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국평 7억대로 지금 뚝 떨어지고 있다. GTX A 효과, 기대치 값을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시장 위축 탓에 고점보다 20-30%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동탄 집값이 그동안 삼성반도체의 엄청난 호황에 후광을 그대로 있고, 질주하듯 집값이 달렸었는데, 이게 그동안의 이 고점, 그러니까 교통호재와 산업호재 동시에 물고 있어서 이게 미리 선반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미리 먹고 빠진 사람들, 그리고 후발주자들 들어와서 고점 집값을 이렇게 딱 물게 되니까 이거 유턴도 안 되고 퇴로도 구축을 못하게 생겼고,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23분에 주파할 수 있는 경기권이라는 그런 교통 입지 타보니까 일단 사람이 없어. 사람이. GTX-A가 엄청나게 사람으로 붐빌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출퇴근 혁명이다 라고 불릴 만큼 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집값이 고점까지 치고 올라갔던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GTX-A 호재를 힘입어서 동탄 쪽이 한층 더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현재 화성시의 집값 자체가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4억 6천 일주일 상간의 거래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역시도 3억 이상 빠지고 있고요. 이 편한 세상 봉담 역시도 2억 2천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동탄 집값이 예상만큼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전세가 역시도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4억대, 2억대, 2억대, 4억대, 2억대, 4억대 해서 반도 유보라 중심으로 동탄역 시범 우남 퍼스트빌 역시도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시가 지금 이 집값이 심상치가 않아요. 기대만큼 엄청나게 올라줄 줄 알았던 그 어떤 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몰빵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갭 투기 위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온 세상 자금을 끌어다가 완전히 때려박은, 그것도 고점 집값을 때려박은 거죠. 내가 때려박은 만큼 2배, 3배, 엄청나게 올라줄 줄 알았던 이 집값 추이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거의 썰물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밀려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거래량마저 지금 빠지고 있죠. 480건으로 3월달 거래량이 상당 부분 위축된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천도 지금 완전히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 거고, 송도 풍림 I1 1단지 4억 3천 하락, 송도 에듀폴의 프로지오 역시도 3억 2천 하락, 청라자이가 2억 9천 하락. 역시 계속적으로 인천은 일주일 상간의 거래라도 30% 이상 빠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권 아파트가 다시 강남권의 훈풍을 달고 다시 고점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예상 완전히 지금 빠개지고 있죠. 전세가 역시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4억 하락,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송도도 3억 8천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50% 이상 전세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2, 3억 정도면 충분히 30평대 전세가 카바 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전세가가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천의 거래량 역시도 1195건, 보통 한 3000건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3월 달에 초중반 넘어가면서 거의 1100건 살짝 올라섰습니다. 지난달에 조금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지만 3월은 또 쑥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경기권 집값은 강남 훈풍이 쭉 밀려올까 싶었는데 토제 재지정으로 뚝 하고 완전히 그 분위기가 잘려나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다. 이전의 하강 국면에서 더 엑셀을 밟고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만큼 강남권 집값의 기대감이 그냥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마치 그냥 한지가 물에 딱 적셔져서 완전히 그 한지 자체가 해체가 돼버리잖아. 똑같습니다. 그 기대 심리 자체가 규제 해제라는 풀 안에서 뭔가 좀 이 역사를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완전히 와해가 돼버렸거든.
교통호재는 또 이미 뭐 쳐올려서 선반영된 그런 어떤 이 부분이 커서 아무리 뭐 개통이 돼도 이거 뭐 아파트 값이 쭉쭉 올라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껍데기 호재에 설거지당한 후발주자들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본전 찾기라도 하자라는 어떤 심정으로 뭐 집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뭐 동탄과 인천은 이게 경기권 아파트의 어떤 향후 향배를 주도할 하방 압력을 굉장히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권 아파트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구축을 노리시는 분들은 가만히 좀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경기권부터가 이 집값의 어떤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골든타임. 완전히 저공 비행으로 날아가서 랜딩 기어 내리고 착륙할 수 있을 정도의 집값. 그냥 뭐 자동문 쫙 열리듯이 내가 가까이 다가서면 저가의 비용으로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다. 특별히 경기권은 그 시기가, 그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회로를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검단 소개해드렸죠. 여기도 검단입니다.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오전에는 우미린 소개시켜드렸는데 우미린의 우측편에 위치한 아파트죠. 아주 참하게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거의 뭐 5, 6년 전에 분양한 단지인데 여기가 무순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74제곱으로 그리고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정말 매력적인 건 가격이야. 가격 보세요. 아니 아파트 신축 분양가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강남 3구에만 묶여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비강남권, 경기권,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그 경기권까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세팅이 다시 돼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니까. 강남 3구에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뭐 하냐고. 아니 집값이 기본적으로 20억, 30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하면 뭐 하냐고. 현금 박치기 당장 해야 될 게 15억, 20억인데. 그렇죠? 비강남권 해야지 이게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실책이죠. 뼈아픈 실책이. 다시 이걸 회복시킬 그런 어떤 이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74와 84제곱 당시 분양가가 3억 그리고 84는 3억 7천 선. 이야, 기가 막히죠. 지금 검단 신축 분양가 거의 6억에 가깝습니다. 2배 정도가 올랐어요.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매매가 7억 6천, 매물은 8억 정도 되고요. 전월세 3억 6천, 3억 8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분양가 카바칠 수 있는 뭐 전세 보증금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금호 어울림 센트럴은 뭐 호우금, 호반 서밋, 우미린 그리고 금호 어울림 센트럴 이 세 개가 가장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다. 일단 원당 테리 도로 그리고 1호선 인천 지하철 뭐 102역하고 가깝죠. 그리고 5호선 연장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트리플 X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뭐 도로망, 전철망 그리고 서울 전철망까지 깔리게 되는 아마도 가장 큰 이 혜택을 입을 단지는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원당 테리간 도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뭐 연장역이 딱 생기기 때문에 바로 뭐 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일단 여기 74제곱이기 때문에 평면도도 나름 괜찮아. 방이 4개입니다. 4개. 74제곱인데. 와, 이거 잘 뽑았네. 금호 어울림이. 파우더룸, 드레스룸. 아니 뭐 있을 건 다 갖췄어. 그 정도로 뭐 아주 내실 있는 평면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인천 지하철 연장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고 여기 금호 어울림 센트럴이 아마 굉장한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5호선 연장이 지금 인천시하는 U자로 좀 꺾여 있고 그리고 김포시하는 약간 U자에서 조금 들어와 있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이안이나 저안이나 금호 어울림 센트럴은 5호선 호재에 상당 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잘 지켜보시고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 뜨면 제가 확실하게 뭐 내리에 꽉 박아드릴 정도로 업로드 빨리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은 뭐 거의 빛의 속도로 상반기에 어떤 이
오름세의 어떤 이 움직임들이 그대로 상승분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파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잘려나가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로 가게 될 거고, 오르막 엑셀 이상으로 내리막 풀 악셀을 밟고 그냥 막 엄청난 어떤 하강 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 심리가 빠졌잖아. 호가세 백업 더 이상 힘을 잃었어.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 대혼돈의 시대가 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거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어버린 거야, 그냥. 아예 그냥 규제가 1년 쭉 가면 모르는데 한 달 반짝했다가 다시 덮어버렸으니까. 이것도 그리고 연장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대심리가 쭉 올라가고 호가세 쭉 올라가다가 완전히 그냥 찬물 맞아. 흙비 내린 거지.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 추이가 쭉쭉 오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오늘부터 24일 아닙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2200개 단지 갭투자 원천적으로 금지! 40만 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영향권 안에 딱 들어서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든 거죠. 9월 30일까지 뭐 서울시가 또다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정도로 정부도 지금 집값 부분이 불안불안, 지금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데 집값만 뭐 뾰족하게 올라오면 그게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이지. 돌아다녀봐. 그냥 뭐 허벅지 찔리고 어디 찔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불편한 바늘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집값이.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주말 뭐 잠실 집값이 최대 3억 정도 뚝 떨어지고 있고, 이거 이제 은행도 대출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게 토호제가 다시 재지정되니까 다시 쪼일 수밖에 없겠고요.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부 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출 취급 중단하고 있고, 1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 제한. 자금을 쪼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자금이 기본적으로 안 흘러 들어가니까 당연히 지금 거래량이 지난주에 5,600, 700건이었는데 더 이상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막혔어요. 아마 6,000건 선상에서 끝나지 않을까.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루 거래가 39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는데 완전히 식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뭐 퇴로를 마련할 길은 지금 내놓은 매물 집값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가격표 바꿔야지. 지금 뭐 그게 팔릴까 말까지 끝까지 버티고 뭐 어떻게든 이를 악다구니를 물고 버틴다고 해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동안 주담대 변동금리 뭐 2%대로 뭐 인하하겠다 뭐 하겠다 뭐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뭐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래서 뭐 금리의 벚꽃이 활짝활짝 피고 따스한 봄이 오겠다 싶었는데 대출을 다시 쪼일 수밖에 없잖아 지금. 토호제 헛발질에 실수요자 피해. 이렇게 정책이 엇박자로 나가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혼조세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 내려간다는 신호에 뭐 자칫 덜컥 뭐 고금리에 묶여버리면 이거 완전히 널려버리는 겁니다. 걷어가서 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없어. 왜? 그 고점의 집값 누가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엄청나게 무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금리도 고금리야. 근데 그 무수한 출혈 많은 그 비용 다 물고 누가 내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꺼려하지, 손절하지. 그래서 금리는 2025년 가장 터프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초기 비용의 대출 파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레버리지는 이제 온전히 자산이 아니야, 자산. 한국 아파트 시장에 딱 파묻혀 있는 이 레버리지 비용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부채. 확실하게 선을 딱 긋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지금 일본은행이 지금 뭐 금리 동결했지만 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커지자 다시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0.5까지 올랐는데 스위스가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는 바람에 꼴찌에서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기준금리 이제 엔캐리 청산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졌다. 엔캐리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프랑까지도 내려간다. 그런 어떤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프랑캐리도 전개가 될 수 있고요. 결국에 미국 자본시장 자극할 거고 뒷배가 없는 아파트 시장 어떻게 해? 토지 재지정 이후에 대변수로 인한 집값 후덜덜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는 506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4,900조입니다. 32조 엔, 거의 300조에 해당되죠. 이게 한꺼번에 청산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끔찍한 대공황 오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리 폭탄 맞을 수 있는 리스크 최대한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냥 아파트값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타이밍 잘 보시면서 정말 저점에 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고 얼마나 더 내려갈까. 아마 예상 범위의 방어벽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집값 자체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커서 한국 자본시장의 위기도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앞으로 집값은 지금 혼조세로 가고 있지만 아마 하락적으로 풀 악셀을 밟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게 하락론자들, 폭락론자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집값의 지금 궤적을 딱 볼 때 분명히 지난달에 토호자 때문에 올랐어. 근데 그 오른 게 거의 거품이었기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났잖아. 집값의 실제적인 어떤 가치 영역 부분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상반기 이후에 4월 위기설이 등장할 정도로 한국 집값은 굉장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겠습니다. 대신 무주택자, 1주택자에는 굉장한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